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나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오빠. 왜 나한테? 내 목소리는 이미 끊어진 실처럼 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다. 그 순간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게 그들의 계획이었다. 신탁을 빼앗기고 가족의 배신으로 무너진 나의 삶,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다. 눈을 뜨자 모든 게 되감겼다. 20살, 그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나날로.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김씨 가문의 장녀로 태어난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제국, 김인더스트리 반도체와 부동산으로 세운 거대 그룹.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지은아, 오늘도 늦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20살, 대학 입학을 앞둔 나이. 하지만 이 순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게 진짜야. 내가 돌아온 거야. 어제의 기억자니 10년 후의 기억이 생생했다. 피로 물든 카페투, 오빠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나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쥐었다. 화면에 뜬 날짜 2015년 3월 15일, 맞다. 이 날짜, 아버지의 생일 파티가 열리던 그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 가족 모임, 웃음소리, 그리고 몰래 짜인 음모. 지은아, 내려와. 오빠들도 기다려. 아래층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내 이복 오빠. 그는 항상 완벽했다. 하버드 유학, 그룹의 후계자 후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증오했다는 걸.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신탁 모든 재산의 40%가 나에게로 가는 그 조항 때문이었다. 파티장으로 내려가며 나는 주위를 살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사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민준 오빠.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지은아, 축하해. 대학 축하 파티도 겸해서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이 미래의 그 손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번엔 내 놈들을 무너뜨릴 거야. 파티는 화려했다. 아버지는 중앙에 서서 연설을 했다. 우리 가족은 영원하다. 김 씨의 피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 그의 눈은 나를 스쳤다. 아버지, 김태호 회장. 그는 나를 사랑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죽음 직전 그의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민준과 그의 비서가 짠 가짜 유언장. 그게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신탁을 빼앗기고 자살로 위장된 살인. 나는 그걸 기억했다. 모든 걸.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취했다. 나는 조용히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었다. 아직은 없었다. 그 편지가 생기는 건 5년 후.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서재의 문서들, 특히 신탁 기금에 대한 메모. 이게 증거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연세대 경영학과. 미래에서 나는 여기서 만난 그 사람을 사랑했다. 이준호, 민준 오빠의 절친. 그는 나를 배신한 장본인 중 하나였다. 지은 씨, 반가워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는 다가왔다. 그 미소, 여전했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너도 내 몫을 치르게 할 거야? 네, 반가워요. 나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이번 생,
나는 배우는 법을 알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서서히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강의실, 카페, 그리고 밤늦은 도서관.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했다. 먼저 민준 오빠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그는 그룹의 해외 사업을 맡고 있었다. 아시아 펀드, 그게 그의 비밀 창고였다. 미래에서 나는 그 펀드가 돈 세탁의 도구라는 걸 알았다. 중국과 일본의 검은 돈, 아버지의 이름으로 숨겨진 부채. 나는 클럽 활동에 가입했다. 경제 동아리. 거기서 만난 선배, 박수연. 그녀는 기자 지망생이었다. 지은아, 내가 김 회장 딸이야. 와, 대박.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비밀로 해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를 이용할 거야. 수연아. 그녀를 통해 나는 언론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나는 오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오빠, 펀드 자료 좀 빌려줄래? 논문에 써먹을게. 그는 의심 없이 보냈다. 그 파일 속에 숨겨진 숫자들이 있었다. 5억 원의 미등록 자금. 나는 그것을 프린트해 숨겼다. 이게 시작이야. 시간이 흘렀다. 여름방학, 가족 휴가로 제주도로 갔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 오빠가 속삭였다. 지은아, 너 대학 잘 적응해? 오빠가 도와줄까?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나는 알았다. 이 휴가에서 미래의 나는 그의 유혹에 넘어갔다. 결혼하자는 제안, 그리고 그 뒤의 함정. 괜찮아, 오빠.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주 해변에서 나는 혼자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머릿속을 맑게 했다. 왜 나였을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죽음의 순간이 떠올랐다. 민준과 준호가 나를 밀치던 그 방, 신탁은 내 거야, 지은아. 너 같은 년이 왜? 준호의 목소리. 그는 민준의 꼭두각시였다. 돈 때문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번엔 내가 꼭두각시를 만들 거야? 휴가 후 나는 이준호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일부러.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지은 씨, 당신처럼 예쁜 사람 처음 봐. 그의 칭찬이 역겹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오빠처럼 멋진 사람도 처음이야. 서서히 나는 그의 비밀을 캐냈다. 핸드폰 통화 기록, 민준과의 대화. 준호야, 그년 감시해. 신탁 서류 어디 있나 봐. 가을이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너만 믿는다. 그 말 미래에서 들었을 때도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속삭였다. 아빠, 나도 아빠 믿어. 영원히. 그리고 그의 서랍을 뒤졌다. 유언장 초안. 거기 적힌 내 이름. 40% 신탁. 민준 오빠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오빠랑 시간 좀 보내자. 그의 초대, 클럽 파티. 거기서 나는 그의 친구들을 만났다. 검은 돈의 중개인들. 김 회장 딸이네. 반가워. 그들의 시선이 더러웠다. 나는 술을 마시며 귀 기울였다. 대화 속에 펀드의 약점. 세금 회피, 뇌물. 나는 수연에게 그걸 흘렸다. 언니, 이거 뉴스 소재될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이게. 김인더스트리 관련.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소문이야. 확인해봐. 그녀는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기사, 작은 신문에 실렸다. 아시아 펀드 의혹.
민준 오빠의 반응은 빨랐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는 집에서 소리쳤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조용히 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빠는 나를 의심했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의 질문에 나는 무죄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오빠. 그냥 학교 일이야.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 모임. 준호가 나를 청혼했다. 무릎 꿇고 반지 내미는 그 이지은아, 나랑 결혼해. 미래에서 나는 얘라고 했고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다. 이번엔 나는 망설였다. 생각해볼게.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아파트에 갔다. 준호 오빠, 나 무서워. 나는 울었다. 연기였다. 그는 안심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밤 나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비밀번호, 그의 생일, 파일 속에 민준과의 이메일. 신탁 빼앗기. 유언장 위조 계획 증거였다. 나는 USB에 복사했다. 이제 내 차례야. 새해가 밝았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 복도에서 민준 오빠가 나를 끌어당겼다. 지은아, 아빠 유언장 봤어? 내가 상속받는 거, 그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오빠, 그게 왜? 아빠 뜻이잖아. 그는 이를 갈았다. 너 같은 게 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끝은 멀었다. 그의 눈빛, 미래의 살인자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거기서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오빠가 이상해. 나 지켜봐.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냐?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USB. 이게 진실이에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민준이가. 왜? 나는 울었다.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나 무서워요. 그날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렀다. 신탁 보강. 나의 권리를 더 단단히. 민준 오빠는 알았다. 그는 준호를 불렀다. 그년 처리해. 빨리. 그들의 대화. 나는 도청기로 들었다. 설치한 작은 기기. 준호야,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준비했다. 경찰에 익명 제보. 펀드 의혹. 수연의 기사가 커졌다. 메이저 언론에 실렸다. 김인더스트리 돈 세탁 스캔들. 주가가 떨어졌다. 민준 오빠는 패닉에 빠졌다. 누가 한 거야? 그는 집을 뒤졌다. 내 방까지. 나는 기다렸다. 3월 15일, 아버지의 생일, 파티 다시. 이번엔 나는 서재에서 기다렸다. 민준과 준호가 들어왔다. 여기서 끝내자. 민준의 목소리. 그들은 칼을 들었다. 미래처럼. 하지만 이번엔 문이 열렸다. 경찰. 김민준 씨, 체포합니다. 아버지의 지시. 증거는 이미 넘겼다. 지은아. 너, 민준의 비명. 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잡혔다. 재판이 시작됐다. 뉴스에 쏟아졌다. 체이벨 후계자 돈 세탁 살인 미수. 나는 증언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신탁 때문에 세상이 충격받았다. 가족의 비밀, 드러났다. 아버지의 숨겨진 부채, 민준의 야망.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재판 중 아버지의 옛 비서가 증언했다. 김 회장님, 과거 뇌물을. 아버지도 더러웠다. 나의 신탁, 그 돈의 일부가 검은 돈이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아빠. 왜? 나는 결정했다.
트러니. 모든 걸 포기. 신탁을 해체, 기부. 이 돈, 더 이상 피를 부를 수 없어요. 언론은 나를 뒤로운 후계자라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배신의 연쇄. 민준과 준호는 감옥행. 20년형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작은 회사 창업. 수연과 친구 됐다. 지은아, 너 진짜 강해. 그녀의 말. 마지막 날, 감옥 앞에서 민준을 봤다. 지은아. 미안해. 그의 눈물.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 오빠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번 생, 나는 자유로웠다. 서울의 봄, 꽃잎이 흩날리는 거리. 나는 웃었다. 돌아온 건 복수가 아니었어. 나 자신을 되찾는 거였어. 대학 2학년 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겉으로는 밝은 미소, 속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 민준 오빠의 스캔들이 터진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새로 시작. 그게 가능할까? 김인더스트리의 주가는 반토막 났다. 주주들의 항의, 언론의 추궁. 민준 오빠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그룹에서 쫓겨났다. 오빠, 이제 어딜까? 엄마가 물었다. 그는 이를 갈며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그의 속삭임. 나는 무시했다. 내가 시작한 거지? 준호는 더 비참했다. 대학에서 퇴학, 가족의 배척. 나는 그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그의 눈, 절박했다. 나는 동정심을 가장했다. 알았어. 하지만 마지막이야.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미안해. 민준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의 변명. 나는 웃었다. 오빠, 이제 알았어. 배신의 맛이 어때? 그 대화, 녹음됐다. 내 핸드폰에. 준호 씨,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나는 경찰에 제출했다. 그의 자백. 살인미수 공모. 그는 다시 잡혔다. 지은아. 배신자, 그의 외침.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맛보라고, 그 맛. 수연 언니와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프리랜서 기자였다. 지은아, 내 이야기 쓰고 싶어. 배신의 후계자 그녀의 제안. 나는 망설였다. 아니, 언니. 그건 너무 아파.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다. 책 출간. 베스트셀러. 세상이 나를 주목했다. 김지은, 체이벨의 어둠을 밝힌 여인. 하지만 명예 뒤에는 그림자. 사촌들, 그들의 질투. 지은이만 잘 나가네. 우리 몫은 식구 모임에서 속삭임. 특히 사촌 언니 혜진. 그녀는 민준의 편이었고 미래에서 나를 중상모략한 장본인. 지은아, 내가 그랬어? 오빠 망친 거, 그녀의 눈물 연기.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증거 봤어? 사실이야.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그룹 임원. 그들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인턴십 제안. 지은아, 회사 와서 배워봐. 혜진의 미소. 나는 갔다. 일부러. 사무실에서 나는 파일을 뒤졌다. 그들의 비밀 계좌. 또 다른 돈 세탁. 이게 가족 전체의 더러운 비밀인가?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거 봐요. 혜진 언니 쪽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고백이 시작됐다. 아버지의 과거. 90년대 IMF 위기 때 뇌물. 그 돈이 신탁의 뿌리. 미안하다. 딸아. 너한테 물려줄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의 눈물. 나는 안아주었다. 아빠, 이제 끝내요. 깨끗하게. 결정은 게이트렌 CAI였다. 그룹 해체. 자산 매각, 직원 복지 기금. 언론은 난리 났다. 김지은, 체이벨 파괴자, 비난의 물결. 그년이 뭐야? 가족 재산 날려, 온라인 댓글.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정의예요. 기자회견에서. 민준 오빠는 복수했다. 감옥에서 편지. 지은아, 내가 다 망칠 거야. 나처럼 그의 위협. 나는 무시했지만 밤에 불안했다. 죽음의 그림자 아직 남아있나. 여름, 나는 해외로 갔다. 미국, 스탠포드 여름 코스. 거기서 만난 사람, 새로운 삶, 박민수, 한국계 미국인. 김지은. 그 스캔들 여자, 그의 호기심. 나는 웃었다. 그냥 지은이야, 우리는 친구 됐다. 산책, 토크. 너 강해.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의 말, 나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다. 돌아와, 위기가 왔다. 혜진의 함정. 회사에서 실수 나의 서명 위조, 10억 원 횡령. 지은아, 내가 했어, 그녀의 비명. 경찰 왔다. 나는 준비했다. CCTV, 증인. 언니, 그만해. 내가 한 거 알아 의대치? 그녀는 무너졌다. 민준 오빠. 시켜서 또 하나의 배신. 재판, 혜진도 잡혔다. 가족은 산산조각. 엄마는 정신과 같다. 지은아, 왜 우리 집을 그녀의 원망. 나는 울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게 끝이야. 가을, 나는 창업했다. 지은 재단. 청년 실업 지원. 성공했다. 언론은 돌아섰다. 영웅. 하지만 속으로는 비었다. 복수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민준의 마지막 움직임. 탈옥 시도. 뉴스에 떴다. 김민준, 복수 위해 도주의 그는 나를 노렸다. 밤, 집 앞 그림자. 지은아, 그의 칼류나는 총을 들었다. 아버지의 권총. 오빠, 끝났어, 방아쇠. 총성. 그는 쓰러졌다. 죽음. 경찰 조사. 정당방위, 무죄. 하지만 나의 손, 떨렸다. 내가 살인을 틀어니. 복수의 대가.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민수의 편지 받았다. 돌아와. 함께하자 새 시작. 나는 갔다. 공항에서 그는 기다렸다. 포옹. 이번 생 행복할게.